자, 광역도시 수립. 자, 한번 보세요. 누가 수립한다고 했어요? 아까 수립. 수립은 여기 4개를 이해하셔야 돼요. 시도에 걸쳐 있으면 누가 수립한다?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한다. 같은 도안에 지정되어 있으면 누가 수립한다고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그런데 시장군수가 수립해서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도의사한테. 근데 3년 내에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도의사가 수립한다. 그리고 시도지사도 수립하면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 국장한테. 근데 3년 내에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국장이 수립한다. 그래서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는 해야 되는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죠. 시도의사가 3년 내에 승인 신청하지 않거나 또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는 국장이 수립한다. 그래서 이 수립에 대한 부분 아까 수립권자 정리했죠. 자, 그러면 이들이 광역도시를 수립할 때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서 수립해야 되느냐.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이게 인천시. 자, 인천시. 지금 여기 인천시하고 아까 서울시하고 그리고 경기도. 여기 지금 현재 이건 사실이에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광역계획권이 수도권에 다 전부가 수도권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됐고 여기 광역도시가 수립됐어요.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이런 목적을 위해서 광역도시 수립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 자, 첫 번째 광역도시 수립할 때는 뭘 해야 돼요? 항상 어디든 다 똑같아. 계획 수립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인구, 경제, 사회, 주택, 교통, 문화, 환경에 대해서 조사하고 측량해야겠죠?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 기초조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할 수 있습니까? 기초조사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인구, 경제, 사회, 주택, 교통, 문화, 환경에 대해서 조사하고 측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계획 수립할 대상 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주택, 교통, 문화, 환경에 대해서 조사, 측량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기초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뭐 하라고요? 기초조사를 실시했으면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하라는 이야기예요. 기초조사가 실시되면 뭐 하라고요?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몇 년마다 이 지역의 상황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몇 년마다 변동사항 확인하라고요.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그 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주택 이런 변동사항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기초조사 정보체계에 반영해야 된다. 작년에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기초조사 실시하고 실시했으면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하고 그리고 이 기초조사 정보체계 5년마다 변동사항이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기초조사 정보체계에 반영해라. 그래서 여기는 5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자, 그래서 기초조사를 합니다. 자, 그 부분들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조사 다 끝냈어. 끝냈으면 뭐 할까요? 이 지역의 상황조사를 다 했으면 자, 여기 또 뭐 광역시설을 설계한다든지 뭐 광역 전체를 놓겠다든지 뭐 이런 플랜을 짤 거란 얘기. 그러면 여러분 의견 들어봐야겠어요? 안 들어봐야겠어요? 당연히 들어봐야죠. 계획을 수립하는데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기초조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으라는 이야기예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그 광역도시계획 안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어야 돼요. 공청회 개최합니다. 그래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두 다 반영해요? 아니면 타당하면 반영해요? 타당하면 반영해야지. 마이크 잡고 100명이 이야기했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까지 다 반영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공청회는 필수적 절차이지만 제시된 의견을 모두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시된 의견이 타당할 때는 그 공청회 이 반영해야 됩니다. 자, 타당할 때 반영한다. 근데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미리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 공고하라고. 자, 개최 예정일 몇일 전까지?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청회 개최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몇 월 며칠 날 공청회 개최하겠습니다라고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개최할 때는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해요. 자, 그런데 공청회 개최할 때는 원래는 여기 광역계획권이면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해야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수도권이면
너무너무 범위가 크잖아요. 그죠?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는 게 원칙이지만 필요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도 있어요. 나눠서 개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분하여 개최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공청의 주제는 누가 할까? 주제는 누가 할까? 자, 이 광역도시관. 자, 요 사람들 우리는 서열 순서대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서열이 중요하죠. 여기를 국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여기는 시도지사, 여기를 묶어서 시도지사라고 하겠죠? 시도지사. 그리고 또 쫄따고 시장군수.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구분에 따라 수립해요. 자,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이 수립권자가 직접 공청회를 주재할까? 아니면 이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할까? 지명하는 자가 공청회를 주재합니다. 지명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이 수립권자가 직접 공청회를 주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공청회 가면 사회자 있잖아요.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여기까지 공청회 관련된 사항을 딱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근데요, 여러분. 자, 공청회를 개최해서 여러분 의견 듣지만, 여러분 공청회장, 몇 명이나 갈까요? 여러분 공청회 한번 가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궁금해서요. 가셨어요? 대단한 열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자, 근데 거의 뭐 공청회 참석한 사람들 없어요. 그죠? 근데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공청회 개최하지만 실제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우리를 대표하는 기구가 누굽니까? 자, 중앙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뽑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기도 하지만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기관도 해요. 그러면 자,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지방행정, 이제 뽑잖아요. 그러면 지자체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굴 또 뽑아줘요? 지방의회 뽑아주잖아요. 지방의회는 지방행정이 잘하고 있는지 견제하는 겁니다. 이런 조례, 입법을 만드는 이 조례를 만드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지방행정을 견제하는 기관도 해요. 그래서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가 의회입니다. 그래서 이거 충분한 의견 청취가 힘드니까 뭣도 들어라. 지방의회 등의 의견도 들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의 의견도 들으라고요?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라. 자, 그러면 수립권자가 이제 구분해봐야죠. 시도지사, 시장군수다. 그럼 이들이 수립할 때는, 자, 먼저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여기 이제 광역도시, 여기 세 명이 수립하잖아요.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서울시장이 광역도시를 공동 수립할 거 아니에요. 자, 그죠? 수립할 때, 어디 의견 들어야 겠어요?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당연히 시도의회 의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인천시의회, 시도의회 의견 들어야겠죠? 시도의회 듣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문제는요, 서울시가 하나의 관할구역이 있고, 인천시가 관할구역이지만, 경기도에는 뭐가 많아요? 무수히 많은 시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의견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나온 게 관계된 시장군수의 의견도 들어라. 이게 나와요. 시도의회, 시군의회, 시도의회와 시장군수가 들어라. 그리고 또 시장군수가 수립권자다. 여기서 도안에 시군이 광역계획권 시행되면 여기서는 시장군수가 수립할 거 아니에요. 수립할 때 어디 의견 들어요? 해당 시군의회 의견 듣는다. 그래서 시도, 시군, 관계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관계시장군수는 누굴 이야기하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되어 있는 시장군수. 이 사람들이 수립권자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시도지사가 수립권자잖아요. 같은 도안에 있으면 시장군수가 수립권자니까 여기는 시군의회만 나오면 되지만 여기는 시도의회 그리고 시장군수 의견 들어라. 이걸 퉁쳐서 시도, 시군, 관계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의견 요청이 있으면 시도의회 등은 즉 지방의회는 몇일인의 의견 제시하라. 30일인의 의견을 제시해야 돼. 30일. 지방의회 등은 30일에 이 광역도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시죠. 근데 만약에 국장이 수립권자면 어떨까? 국장이 직접 지방의회에 참석해요, 안 해요? 국장이 많이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그래서 국장이 수립할 때는 그냥 시도의사한테 송부해줘. 시도의사가 해당 시도의회와 시장군수 의견 들어서 국장한테 결과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틀로 의견 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도의회, 시군의회, 관계시장군수 의견 들어라. 그러면 30일에 의견 제시한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역도시 수립안 절차 어떻게 되냐요? 기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 열고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하더라. 그래서 수립 절차 기공지수 합니다. 자, 기공지수 합니다. 기공지수에서 수립해요. 기공지수.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이렇게 수립했어요. 그러면 수립했으면 이 수립한 내용을 승인해 주세요라고 신청한다는 이야기예요. 승인 신청. 승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정한다란 말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인정은 자기가 수립해서 자기가 인정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승인은 항상 상급이 하는 거예요. 셀프 승인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도지사, 여기서 시도지사는 여기까지 답합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수립하면 누구한테 승인받아요?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도지사가 요청에 의해서 수립하는 경우가 있었죠? 아까 요청해서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거나 아니면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 단독 수립할 수 있었잖아요. 요청해서 수립할 때는 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요청 나오면 승인 X. 아까 우리 앞에서 수익권자에서 정리했잖아요. 요청 나오면 승인 X. 요청 나오면 승인 X.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면 돼요. 요청이란 단어 나왔다. 그러면 도지사는 요청해서 수립할 때는 공동 수립이든 단독 수립이든 국장한테 승인 안 받아요. 자, 그 부분을 기억을 딱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립권자가 시정군수였어요. 그럼 시정군수면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시정군수가 기공지수에서 수립했으면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당연히 상급이니까 도지사한테 승인 받는다. 나겠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국장과 도지사구나. 그죠? 그러면 자,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하면 국장과 도지사는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서 승인할까? 우리 법에서는 승인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승인 절차를 두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절차가 뭐예요? 기공지수에서 수립해서 승인 신청하면 승인권자는 이제 이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승인합니다. 협의와 심의를 거쳐 승인합니다. 이게 승인 절차예요.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승인한다. 자, 그런데 협의 심의는 이것도 툴만 잘 이해하면 돼요. 협의 심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협의 심의는 동급끼리 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협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떤 정책이 승인되고 결정될 때는 그와 관련된 관계기관들이 겁나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관계기관과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하고 하느냐? 만약에 국장이 승인권자다 그러면 누구하고 이야기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장관은 장관끼리 노는 거예요. 자, 동급끼리 그랬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고 그리고 도지사가 승인한다 그러면 중앙이란 단어만 빼고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관계된 그 지역에 관계된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한다. 여기는 지방행장이라는 표현 안 써요. 그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관계 행정기관의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급끼리를 준다. 국장이면 누구하고 협의한다고요?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고 도지사면 누구하고 협의한다고요? 중앙이란 단어 빼고 관계된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한다. 이 단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항상 이 틀은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돼요. 많은 이제 절차가 나올 때 그 틀에 맞춰서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관계된 행정기관의장과 협의를 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그 기관과 부처 간에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협의를 딱 끝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심의해야 됩니다. 심의는 심의기구는 도시계획위원회죠. 위원회란 말은 각계 전문가도 구성되어 있는 인력 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도시계획위원회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중앙도시계획은 국토부에 두고 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이걸 다 통째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고 그래요. 우리 인천에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서울시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그것들 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한다고요. 그러면 승인권자가 국장이면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심의는 누가 하고 있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중앙은 중앙끼리 동급끼리 한다고 그랬잖아요. 중앙. 그러면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고, 그리고 또 어디? 우리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도도시계획위원회, 이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고 그래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한다. 이 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협의심의, 틀만 하면 정리해놓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협의심의 거쳐서 승인하더라.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승인 절차, 협심승, 수립 절차, 기공지수, 그리고 승인 절차, 협심승. 그래서 수립권자, 승인권자 정리했고, 협의심의는 동급끼리 하더라. 이런 것들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되죠. 협의심. 그러면, 자, 승인을 했으면, 국장은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송부. 누구한테 송부해? 누구한테? 자, 일단 관계중앙행정기관회장에게, 관계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회장에게 나중에 협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승인 신청을 한 누구?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해 주겠죠? 그러면 관계 서류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뭐 할까? 우리 지역의 광역도시계획이 이렇게 승인됐다라고 시도지사한테 보냈잖아요. 시도지사는 이를 우리 지역의 광역도시계획이 승인됐다라고 공고하고, 시도 공부에다가 공고하고, 그리고 일반이 볼 수 있도록 매달 이상 열람시켜라. 30일 이상 열람시켜줘라. 이렇게 흐름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툴. 도지사가 승인했어. 그럼 도지사는 누구한테 송부해 주겠어요? 보내준다는 이야기. 관계된 행정기관장과 승인 신청을 한 누구? 시장군수에게 송부해 주겠죠? 그럼 시장군수는 우리 지역의 광역도시 이렇게 승인됐습니다라고 공고하고, 그리고 매달 이상 열람시킨다. 30일 이상 열람시킨다. 이 틀이 그대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틀을 가지고 한 번씩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를 해보면, 한 번만 딱 정리해 놓으면, 이런 내용도 그냥 책 읽고 가서 읽을 때 막 소설책처럼 겁나 재밌어요. 막 이제 막 아유 이렇게 그런 느낌 가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 틀을 딱 이렇게 정리해서 정리해 주시면, 읽는 시간도 대폭적으로 압축해서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역도시 수립안 절차, 기공지수, 그죠? 그리고 승인 절차, 협심승, 수립 단계, 승인 단계, 알리는 단계, 그리고 공고 열람. 열어서 보게 한다는 이야기에 30 이상 열람 시켜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머릿속에 기억을 딱 하시면 됩니다.